조합 포토스쿨 김철, 우리 포트폴리오 전문반 작가님들께 인사드립니다. 3월 첫 주제 핵심 요약 정리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기죠. 부제는 빛, 주제는 그림자.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3월 한 달 동안 고민해보고 연구하고 촬영해보고 분석하고 품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영상은 우리 오프라인 때 같이 토론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작가님들은 영상으로 교육 내용 대체하시면 되고, 참여해서 저랑 같이 토론하셨던 작가님들은 그날 고민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시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진은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이미지를 각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글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학을 배우는 건 아니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또 너무 심도 있게 깊숙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제목을 지어보시고 한 줄 평을 짓다 보면 글솜씨도 문장력도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기본 몇 가지 제목과 한 줄 평을 짓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4가지 품사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명제입니다.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 바로 명제에 대한 거. 우리가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 또 제목과 한 줄 평도 있겠죠. 첫 번째 명제, 두 번째 동사. 정지되어 있는 사진이지만 그 안에 있는 피사체가 움직임을 갖고 있는 역동성을 만약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 우리는 동사가 꼭 필요하겠죠. 사물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사물의 의미를 담는 거죠. 심미적인 느낌, 아름답다, 예쁘다, 화려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우리가 좀 예쁘게 조금 포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분에 조금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그 이름을 꼭 명시하셔야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명사. 마지막 4번째 명사입니다. 뭐 세부적인 종류로는 보통 명사, 그 다음에 추상 명사, 그 다음에 고유 명사, 집합 명사, 물질 명사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해당되는 그 사물, 즉 피사체의 이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름만 딱 명명하고 끝나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형용적인 느낌, 사물의 어떤 그런 성질의 형태를 우리가 의미를 담아서 표현할 건지 이런 4가지 중에서 어떻게 조합을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면 그럼 제목 짓기도 한 줄 표현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기술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해서 우리가 명제, 동사, 형용사, 명사 이 4가지를 어떤 걸 쓸지 전체를 다 표현할 건지 어느 하나만 딱 정의하고 끝낼 건지 뭔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글을 작성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생각을 표현하시기가 좋겠죠. 그래서 4가지만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품을 촬영해 놓고 나서 전체를 넓게 촬영한 다음에 일부분을 따로 이렇게 몰아서 크롭 하시는 것도 의미를 부여할 때 좀 또 색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넓게 할 때 하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주 피사체를 구석으로 몰 때 약간의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됩니다. 작가님들이 평온하거나 온화한 느낌을 주실 건지 또 어떤 해당되는 그 주제 명칭에 맞게끔 분위기를 좀 긴장감을 주게끔 끌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어느 한쪽으로 촬영할 때 아예 그렇게 앵글을 완성을 지으실 건지 아니면 넓게 촬영하고 나서 그때그때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토샵을 통해서 크롭, 잘라내기를 통해서 다시 재해석을 하실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해당되는 주제에 맞게 촬영을 하시는데 불가항력적인 이유, 촬영 장소라든가 다른 불필요한 어떤 그 방해 요소 때문에 정면에서 찍고 싶으신데 어쩔 수 없이 측면에서 찍었다. 그러면 이렇게 정면으로 다시 조금 보정하는 방법도 조금 고민을 해 보시고요. 하나 살펴보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우리 카메라 로우에서 바로
우측에 보시면 도형 부분이 있습니다. 자르기 도구죠. 여기 오셔가지고 안내선 두 선을 이쪽 한번, 요 윗선 경사 하나, 그 다음에 그 아래쪽 둘, 수직선 반듯하게 라인을 맞춰주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수평과 수직을 정돈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도 필요하시다면 그런 과정, 즉 포토샵, 디지털 현상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을 봤을 때 시장통입니다. 시장 골목이고요. 여기 이제 포목상이고 허름한 개화가 있고 인물의 표정을 알 수 없습니다. 밝은 표정인지 슬픈 표정인지 힘든 표정인지 고뇌에 찬 표정인지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작가님의 표현력과 또 작품을 감상하는 일반 그 대중이 서로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과 한 줄평이 중요한 이유가 작가님들이 관람을 하는 대중에게 방향을 먼저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외 형태의 그림자, 실루엣 그림자만 있지만 이 상황을 기쁨으로 만들 것인지 슬픔으로 만들 것인지는 각 작가님들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사체를 한쪽으로 구석으로 몰았을 때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느낌들. 네. 자, 그리고 실제 사물과 그림자를 반대로 뒤집어서 실제 사물을 빼고 그림자만 표현해서 또 역동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재해석을 하시는 거죠. 단순한 제품 사진입니다. 노트북의 문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치는 그런 중간 단계에 있는데 그냥 연출되어 있는 가벼운 사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다가 작가님들이 제목과 한 줄 평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담으면 단순한 제품 사진이지만 이것도 심오하게 계속 관람하는 사람이 작품을 감상하는 일반 대중이 새로운 의미로 나의 느낌이라면 어떨 것인가 이런 걸 또 고민하는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며 점점점 이러면 글귀가 한 줄 있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사진이 덩그러니 있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작품적인 철학적인 의미를 담는 거 말고 이런 창의적인 사진도 나름대로 또 재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실제 사물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림자만 또 비율은 가로 세로 비율은 어느 정도로 두면 또 느낌이 다를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사물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문을 여는 것인지 지금 닫으려고 하는 것인지 보는 이마다 다 다르겠죠. 여기다가 열고 나가는 어둠 속에서 밝은 곳을 열고 나가는 희망찬 느낌을 줄 것인지 아니면 괴로움 속에서 다시 속 안으로 은둔하는 다듬으로 의미를 전달할 것인지는 각 작가님이 똑같은 사진이지만 희망과 슬픔, 은둔, 개척 뭐 이런 의미를 담는 거는 작가님이 글을 한 줄 평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구도적인 부분은 뭐 잘라서 이렇게 크롭으로 또 깔끔하게 정리하는 부분도 또 필요하시겠죠. 자, 이 작품도 제목을 한번 각 작가님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실까요? 오프라인 때 이 작품을 화면에 띄웠을 때 그린비 선생님께서 사진을 뒤집고 제목을 추락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라고 하는 멋진 제안을 주셨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목을 지어보시고 한 줄 평을 짓고 여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아까 다른 사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마다 이게 밝은 의미인지 어두운 의미인지 이런 거는 제목과 한 줄 평이 결정을 짓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작가님들이 결정하시고 사진에다가 반영을 하시는 거죠. 네. 자, 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싱의 바늘 밑에 실 꼽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 연령대별로 젊은 친구들은 이게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이 사진을 부분적으로 좀 더 크롭해 놓고
재봉틀입니다. 이거를 작업하는 작업자의 손은 없지만 이 미싱, 재봉틀이라는 이 상황 보고도 각 작가님마다 또는 관람하는 일반 대중들마다 작품을 감상하는 이마다 서로 다른 감정이 있겠죠. 이 재봉틀을 보면은 어머니가 생각난다라는, 또 재봉틀을 보면 고단한 삶, 또 뭔가 옷을 수선한다 그러면 새로운 것에 대한 발견, 여러 가지 느끼는 감정은 다르겠죠. 네. 그래서 작품의 의미를 부여할 때 그냥 이런 사물을 찍었지만 여기에 깊숙한 의미를 담는 것은 바로 제목과 한 줄 평이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꾸 제목을 지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린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이 사진은 그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볼까요? 십자가. 그렇다면 손바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했던 그 위치 자리로 이 십자가가 조금 더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새로운 분석. 나중에 직접 찍은 사진도 분석하시고 다른 분들이 찍은 사진도 보고 나라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연출에 대한 재해석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조금 레트로하게 일부러 그레인 효과를 둬서 노이즈를 첨가하고 흑백으로 바꾸고 좀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컬러톤일 때 의미가 전달할 때 또 좋을 때가 있고요. 흑백으로 바꿨을 때 좀 더 강렬한 의미가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은사 첫 촬영할 때 현장에서 일단 흑백 모노크롬으로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는 컬러의 지배를 받지 않고 흑백, 즉 빛과 그림자, 명암 대비로만 봐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주제인 그림자를 포착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직접 촬영하시는 각 작가님의 본인의 모습을 그림자로 담는 그런 과정도 더 재미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평 수직 정확하게 구도적으로 상당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의미 없이 그냥 무조건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갖고 이유를 갖고 기울인다면 그것 또한 또 새로운 작품의 재해석이겠죠. 긴장감과 뭔가 상승의 의미, 또 평이한 부분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도심과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이 한 중년 남성의 저 사람의 심정의 감정을 사진에다가 녹여낼 수도 있겠죠. 대신 거기에는 또 제목도 필요하고요. 이 손의 그림자가 이 그림자입니다. 한 사람의 그림자죠. 대신 작품의 재해석을 통해서 내 그림자긴 하지만 자아와 나와 너 서로 분리해서 다시 또 작품을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반듯하게 돼 있지 않는 것들은 또 반듯하게 이렇게 우리 방금 전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수평과 수직을 세우는 포토샵 카메라 로우 보정 방법을 말씀드렸죠. 정면에서 찍었을 때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어차피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작품의 구도적인 완성을 위해서 반듯하게 딱 이렇게 세우실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작업을 또 해 주셔야만 되겠죠. 그림자만 있기 때문에 표정이 밝은지 어두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작가의 주제를 어떻게 끌고 가자는 몫이기도 하고요. 또는 바라보는 이런 작품을 감상하는 감상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나라하게 그림자에 있을 때 더 오묘한 느낌이 나는 거는 이 사람이 표정이 눈, 코, 입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각자 상상하는 부분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진을 바라보는 묘미이고 재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작품도 쭉 보시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고 찍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이렇게 촬영하시기 전에 제가 이미지 자료 안내 드린 걸 한번 쭉 머릿속에 눈으로 이렇게 담아두고 가시면 현장에 딱 가셨을 때 머릿속에 또 한번 보셨던 그 기억으로 나라면 이런 상황을 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현장에 지금 비슷하게 연출되고 있는데 나라면 또 어떻게 어떤 구도로 담겠다. 방법이 좀 더 수월해지시겠죠. 그래서 매번 촬영 전에
이렇게 기본적인 예시 데이터는 한번 쭉 여러 가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현장에서 찍는 것보다 조금 덜 막연하실 거예요. 네. 그 작품들은 제가 영상과 같이 표현해서 따로 크롭 연습하실 수 있도록 압축해서 자료 파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이거를 이렇게 잘라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크롭해서 한번 잘라봐 드렸었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만 가는 거죠. 이렇게요. 아까 또 실제 이 그림자의 본 주인공인 아까 그 중년 남성의 담배 피시는 이분이 있을 때하고 이렇게 없을 때하고 또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되죠. 바라보는 느낌, 여기다가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아까 전체를 봤을 때랑 이렇게 크랩해서 일부만 봤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자, 나머지 사진도 쭉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그 합류하신 이우영 작가님이 이제 자동차 관련 전문 촬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따로 한번 오프라인에서도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업체에서 이제 리뷰로 자동차를 또 제공을 받게 되면 우리 같이 이런 포트폴리오반 하면서 이런 상업 사진을 또 한번 경험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촬영하셔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구도적으로 또 상업적인 느낌의 재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또 새로운 즐거운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도 또 준비가 되면 우리 일반 작품 말고 이런 재미난 촬영도 촬영하시는 시간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첫 영상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보내주신 작품들 다시 분석해서 영상 제작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오프라인 교육 영상 핵심 정리는 여기서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